양쪽 윙은 측면에 넓게 고정이 된 채로 폭을 넓히고 무고사가 중앙에 다른 수비수들을 묶어두면서 박승호는 슬쩍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중앙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그 중앙에서의 움직임이나 패스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낸다.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작년에 미드필더로 구분되는 신진호가 항상 박승호의 역할로 들어간 것이고, 어쩌면 윙어로 구분이 되는 이청용도 그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의 K리그 1 복귀 경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댓글로부터의 요청도 있고 또 심지어 개막전인 서울전이 매진이 될 정도로 팬분들의 기대감이 엄청나다고 해서 인천 유나이티드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천 유나이티드는 기본적으로 저번 시즌에 4-4-2 형태로 나왔었는데, 물론 경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까봐야 아는 것이지만 수비 시의 형태는 조정이 좀 있을지 몰라도 공격 시의 형태는 작년의 틀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비 시 4-4-2 대형에서 공격 시에 3-3-4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식인 건데, 이거는 경기 장면에서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여기에서 지금처럼 센터백들 앞에 공간이 생긴 상황이라면 그냥 볼을 잡은 채 직접 올라가서 전개하고, 만약에 앞이 잡힌 상황이라면 여기 양쪽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벌려주면서 측면 패스기를 하나 만들어준과 동시에 중앙에서는 무고사나 박승호 같은 선수들이 슬쩍 내려와서 중앙 패스길도 늘려주는 그런 전개 방식을 취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작년 인천에 가장 강력했던 곳은 명실상부 당연히 오른쪽 라인이었습니다. 김건희, 김명순, 제르소로 이어지는 이 우측 라인이 전개의 핵심이었고, 또 김명순이 리그 후반기에 시즌 아웃을 당하긴 했지만 그거를 제외하면 거의 변동 없이 꾸준하게 나와서 또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특히 김건희 같은 경우는 작년 시즌 첫 경기인 경남전 때부터 전개에 있어서 대단히 뛰어난 영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날 분석 영상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다수 영입이 되기는 했지만 굳이 저번 시즌에 가장 좋았던 곳에 큰 변화를 꾀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인천이 해결해야 할 곳은 왼쪽이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도 왼쪽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흥미로운 건 이 왼쪽 자리로 뛸 것이라고 보이는 영입생들이 오후성, 정치인인데요. 정치인이야 원래 빠른 발을 바탕으로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편이니까 기존 전술에 그대로 넣어도 어색하지가 않지만, 오후성의 경우는 측면에서 있다가도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고정되어 마냥 폭을 넓히는 역할로 노는 것엔 어색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오후성이 중앙으로 좁히려면 결국 누군가가 측면을 먹어주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박승호를 좀 더 측면 지향적으로 바꾸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개를 할 때 박승호를 이렇게 왼쪽으로 내린 다음에 앞에 있는 오후성한테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이후에 오후성이 직접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박승호가 측면을 먹어주러 간다거나 하는 이런 식의 로테이션이 이뤄질 수가 있겠죠. 박승호는 이미 작년에 이렇게 좌측으로 내려오는 움직임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예상이자 방법일 뿐이고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지는 경기를 통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오후성이라는 자원이 나온다면 아마 전술적으로 뭔가 세부적인 부분의 조정을 통해서 정치인이 나올 때와는 약간 다르게 팀적인 움직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에서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벌써부터 인천의 경기가 기대되는 마음으로 기다려지는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그런 의미에서 한 명 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가장 화제가 되었던 영입인 이청용은 어디에서 뛰느냐는 건데요. 이청용 하면 오른쪽 윙어라는 이미지가 가장 강하지만 사실 필요할 때 이렇게 왼쪽 윙어로도 뛰는 경우가 없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뛰느냐 왼쪽에서 뛰느냐보다도 본질적 으로 중요한 점은 어디에서 뛰든지 간에 항상 중앙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니 그러면 아까 말한 오후성과 비슷한 것인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확히 그렇다고 보기는 또 어려운 게, 일단 오후성은 기본적으로 측면에서 위치를 시작한 다음에 볼을 잡게 될 때나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박스 방향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는 공격수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고, 이청용은 애초에 기본적으로 중앙에 좁힌 상태로 위치한 다음에 여기에서 볼을 받으면서 상대 압박이 자기한테 끌어당겨지게 만들고, 그렇게 생겨나는 공간으로 침투하는 동료들한테 넘겨주는 보다 미드필더스러운 식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오후성과 이청용이 같은 윙어 포지션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후성이 황희찬이나 손흥민과 같은 스타일이라면 이청용은 이강인과 같은 스타일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네요. 재밌게도 인천의 기존 전술로 놓고 봤을 때 이청용의 장점이 가장 잘 발현될 수 있는 역할은 오히려 양쪽 윙이 아니라 왼쪽 톱인
선수인 박승호의 역할에 가깝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최전방 공격수 역할이면서도 확실하게 그보다는 한 칸 아래로 내려온 모양새죠. 양쪽 윙은 측면에 넓게 고정이 된 채로 폭을 넓히고 무고사가 중앙에 다른 수비수들을 묶어두면서 박승호는 슬쩍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중앙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그 중앙에서의 움직임이나 패스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낸다.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작년에 미드필더로 구분되는 신진호가 항상 박승호의 역할로 들어간 것이고, 어쩌면 윙어로 구분이 되는 이청용도 그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아예 전술 시스템적인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나올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작년에 인천은 시즌 초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3-3-4가 아니라 이와 같은 3-2-4-1에 가까운 모습으로 나왔었는데요. 여기에서 오른쪽 윙어인 제르소를 기본적으로 측면에 위치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앙으로 좁힌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위치에 두었습니다. 대신에 오른쪽 측면은 풀백인 최승구가 올라가서 담당했죠. 결국 폭발력 있게 앞으로 침투를 하는 역할은 최승구라는 오른쪽 풀백이 담당할 테니까 오른쪽 윙어인 제르소는 중앙에서 상대를 끌어당기고 여기에서 볼을 잡았을 때 이걸 지켜내면서 그 침투하는 동료들에게 넘겨줘라 라는 역할이었던 건데, 제르소가 그런 역할에 있어서 장점을 살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제르소를 측면에 고정된 윙어다운 역할로 바꾸고 중앙을 오른쪽 풀백이 좁혀서 올라가는 3-3-4 형태로 바꾼 셈이거든요. 하지만 이청용이 오른쪽 윙어로 나온다면 다시 이 3-2-4-1 형태를 쓰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지게 되겠죠. 이건 이청용의 존재가 총 3가지 이점을 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첫째로 전개 방식을 상황에 따라 3-3-4나 3-2-4-1로의 변화를 주기가 편해졌다는 점이고, 둘째로 제르소가 부상이나 체력 관리 등으로 인해 빠지게 될 때 이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뎁스가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3번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른쪽 풀백에 김명순이 나오지 못하더라도 타격이 이전보다 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제르소가 중앙에 들어오는 역할에 어색해했기 때문에 풀백인 김명순을 중앙으로 좁혀 올리는 식으로 바꿨다고 했는데, 사실 오른쪽 풀백 역할을 하면서 중앙 미드필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은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성질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막바지에 김명순이 시즌 아웃을 당한 이후부터는 이 자리에 김성민도 넣어보고 최승구도 넣어보고 했는데, 결국 이 선수들의 장점이 여기에서 조립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치고 들어가는 폭발력에 있기 때문에 3-3-4보단 이런 식의 3-2-4-1에 가까운 모습으로 강제된 것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윙에 이청용이 들어선다면 굳이 김성민이나 최승구가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설 필요가 없겠죠.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측면으로 배치될 수가 있으니까 저번 시즌 막바지처럼 굳이 장점을 희생해가는 방식으로 강제될 필요가 없어질 수가 있다. 물론 저번 시즌에도 만약에 이동률이 뛸 수가 있었다면 이동률을 활용해서 이런 방식을 취했을 것 같은데, 이동률도 부상으로 인해 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었지만 이제는 그럴 위험이 더 크게 줄어든 셈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다양하게 전술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전 시즌의 방향성을 일부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번 시즌의 인천 경기가 기다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 인천 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